그런가 하면 여러분, 행정고시를 봐서 공무원이 되잖아요. 5급 이상 공무원들. 행시 패스자들 중에서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의 이 가계부를 작성하는 기재부죠. 근데 역대급 기재부 숙청이 터졌습니다. 기재부 1급들이 전원 사표를 쓴 거예요. 초유의 상황입니다. 기재부 1급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기재부 장관은 부총리잖아요. 경제부총리. 그 부총리의 대변인이 또 1급이고 그다음에 1, 2차관으로 나뉘는데 1차관 밑에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세제실장, 2차관 밑에 기조실장, 재정관리관, 예산실장 이 사람들이 지금 대변인 포함해서 다 1급인데 이 1급들이 일거에 지금 사퇴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보내니까 일괄 사표를 이제 받은 거죠. 그리고 앞서서 각종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또 그 인사 교체를 빨리 하라, 그 성과를 내라라고 대통령의 이 지시사항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기재부의 초 에이스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거에 다 사표를 쓰는. 그래서 다 비워버리는. 우리 지금 이번에 그 미국에서 그 문제 생기고 이게 체포 건이 터졌을 때도 지금 관련된 그 애틀랜타 총영사가 없어서 워싱턴 총영사가 날라와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는 등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사, 영사 이런 데 빵꾸난 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외교가 그 빈 이 공간을 여실히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기재부의 1급들 이 진짜 이 높은 사람들 그 결정권에 있는 그 관리직들이 전부 다 일거에 지금 사라지게 된 상황입니다. 야, 이거 정말 나라를 거덜내기는 시작에 불과하는 거 아닌가. 기재부 관련하고 고삐가 풀리면 기재부는 어떤 곳입니까? 나라에서 정부는 예산을 더 쓰려고 하고 기재부는 거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고삐가 풀려버리면 전 국민 대상 돈 뿌리기를 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도 이 돈 뿌리려고 했는데 기재부가 브레이크를 한번 건 적이 있었죠. 정말 기재부를 건드렸던 망조인이 있는가 하면 아예 없애버리는 리 주석이 있습니다. 와, 정말 초유의 상황입니다. 총칼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게 내란이 아닌가. 국가 시스템을 정말 진짜 베네수엘라가 되는 게 아니냐. 이미 열차 출발했는데 무슨 소리냐. 탈출구는 없다. 조선이 정상화다. 나라를 다시 조선으로 만들려는 것 같다. 이러한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선우가 이제 실버 버튼 만들었다 해가지고 실버 버튼 받았다고 어제 뭐 영롱하다 이 난리를 치고 있고 이거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올리는 게 제정신이냐 이런 비판을 받았다고 이거 어저께 저희가 전달해드린 바가 있었죠. 이것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참 정말 더 열심히 갑질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 중앙일보 6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10월 16일에 뉴데일리는 20주년 행사가 있어요. 저희도 20살이 됐습니다. 근데 중앙일보가 6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모였어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자리를 빛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리에 만났어요. 그래서 막 반갑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를 했고, 뒤에 그 뒤쪽에 앉은 거기 이 최민희가 또 SNS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자기 앞쪽 오른쪽에 뭐 앉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뒤에 최민희가 있었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뭔 외나무 다리야? 외나무 다리는 정신승리를 혼자 하고 있었던 모습인데 아무튼 이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또 정치 감각을 오랜만에 볼 수 있었습니다. 딱 이렇게 이게 바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른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았는데 중앙일보 60주년이라고 하니까 요즘 사람이라면 이 환갑잔치 안 하죠? 이 한창 일할 나이여서요. 이렇게 특유의 딱 이렇게 정무감각이 가득한 멘트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야, 요즘에 누가 60이라고 일을 그만둬? 그만두지 마세요. 계속 자리 지키세요. 요즘 사람들 나이 들어도 다 일하지 않습니까? 요새 누가 그만둔다고 물러나지 말고 계속 자리를 지키십시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야, 정말 정치감각 아직 죽지 않으셨다라는 이런 모습. 정말. 자, 그런가 하면 중국의 해외 댓글 부대는 시급이 올랐어요. 야, 이제는 댓글 부대가 더 난리를 치겠군요. 수당을 10배 인상한다고 합니다. 댓글 한 건당 한 1,000원 정도 받는데요. 야, 이렇게 되면은
떼거리로 그냥 이거 다 하려고 하겠죠. 우리나라 온라인판이 얼마나 더 더러워질까요? 예. 그래서 긍정에너지 홍보자라고 이렇게 아이 참 진짜 이것들 네이밍 참 하는 거 봐요. 비용은 전혀 받지 않는다. 이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가입비나 수수료 없이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개인 능력과 임무 수준에 따라 급여가 크게 오른다. 그러니까 시간 많은 직장 없는 중국인들이 여기 대해서 대거 이렇게 투입이 되겠군요. 예. 업무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니들 입장에서 중요하겠지.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미칠 것 같습니다. 은밀하지만 위대하다. 야. 이게 그 김수현 씨 주연의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 김수현 씨가 이 난파 공작원으로 나오는 한번 간첩으로 나오는 그 영화 있었어요. 네, 보수가 괜찮다. 이게 앞으로 이거 더 걱정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 시급 받기로 계약하고 나서 대거 지금 9월 27일부터 무비자로 입국을 하는 게 아닌가. 야, 이제는 AI 번역기 너무 발전해서 이 댓글 말투로 이 조선족이나 이 중국인들 절대 구분 못한다고 하는데요. 예, 여러분, 이러면서 좀 문제는 모두를 의심하다 보니까 자국민 사이에서 갈라치기가 더 극심해집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맞닿아 있는 나라들은 제대로 산 적이 없고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 되었을 경우에 주변국들은 다들 어려웠습니다. 자, 반미 친중 본색 드러냈구나. 예. 자, 조현 외교부 장관, 중국 가서 왕이 외교장관 만났잖아요. 예, 그래놓고 완전히 그냥 친중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미국이 좀 변했다. 동맹 협력하던 미국이 아님이 실감이 난다라고 하면서 지금 반미 친중의 이제 이 뉘앙스를 겉으로 이제 슬슬 풍기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대놓고 하겠죠.